5번째, 상명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출제 교재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고요. 연계 방식은 2가지로 나왔어요. 문항수치, 조건만 바꾸는 경우, 그리고 개념만 갖고 문제 구조가 다른 경우로 나왔고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출제 비율을 따져보면요. 20문제 중에서 수능 특강 14문제, 수능 완성 6문제로 수능 특강이 조금 더 많다고 할 수가 있고요. 수능 특강에서는 예제, 유제, 레벨 1, 2 고르게 나왔죠. 레벨 3 빼고 고르게 나왔어요. 수능 완성에서는 유형평가 실전편이 있는데 3문제씩 고르게 나왔죠. 단원별 출제 비율을 따져보면요. 수원 12문제, 수투 8문제로 수원 비율이 조금 더 높다고 할 수가 있고요. 지수로그, 삼각함수, 수열 고르게 나왔어요. 그쵸? 비율을 따져보면 5, 6단원이 조금 더 높지만 그래도 4문제, 3문제, 5문제면 고르게 공부를 하셔야겠죠. 수투는 극한과 연속, 미분, 접분 또 고르게 나왔기 때문에 단원별 편차 없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석 포인트 첫 번째, 연계 문제에서 다른 조건들을 추가한 경우가 많았어요. 자, 오른쪽 문제 봐주시면 삼각함수 나왔죠. 여기서 최대값이 7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라고 했는데 상명대 A형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실수 K의 값을 구하고 2번 문제 위에서 구한 K를 이용해서 A, 어디에서 최대값이 나오는지 이 A 값도 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레벨 2 1번 문제에서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을 때 자연수 M의 값을 구하라 했는데 M의 값 구하라 했죠? 근데 2, 3번을 추가하면서 등차수열 합 그리고 시그마까지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가 나왔어요. 다항함수의 적분법 7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가나 조건이었는데 다조건을 추가를 했죠. 그리고 조건도 추가함으로써 기함수, 우함수 조건 알고 계셔야 되고 적분값 3가지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연계는 되었지만 문제를 추가하면서 다른 개념도 묻는 문항도 같이 출제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분석 포인트 두 번째, 개념 활용한 문제가 나왔는데 내분점, 우리 고등수학 상에서 배웠어요. 고등수학 상 내분점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고등수학 상 기본 개념을 확실히 해야 하는 추가로 하까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등수학 상하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개념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 최종 학습 방향 말씀드리면 연계 경향,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출제가 되었으나 난이도가 높고 전체적인 연계율은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나오긴 나왔어요. 연계가 많이 된 100% 된 문제도 나왔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연결은 높다고 할 수가 없고요. 개념은 같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문제에 다른 문제를 추가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새롭게 구성된 문항이 다수이며 단일 개념이 아닌 여러 단원의 개념을 결합한 복합 문제가 있다는 점, 그래서 여러 개념을 완벽하게 아셔야겠죠. 그리고 기출에서 다수 연계되었던 유형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학습 포인트 첫 번째,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기반으로 개념을 확실히 다져야 돼요. 문제만 무작정 반복 학습하시기보다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상명대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고요. 다개념 복합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기 위해 기출문제와 변형 문제를 반복풀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문제 구조에 대한 응용력, 적응력 이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결론은 개념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개념이 된 상태에서 반복 학습을 하셔야 된다. 이게 최종 학습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